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런니정원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들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혹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맞습니다. 그 주제가 대표님께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걸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웨딩 BGM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이유가 이제 그거잖아요. 대표님께서 매주마다 웨딩 BGM을 이제 다루는 웨딩 디렉터이신데 8년 동안 이걸 해오셨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 지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잘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아, 감히 말씀드리자면 예.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매주 했으니까. 예, 매주 신랑 신부님들 결혼식에 대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관리하고 제가 다 직접 오퍼레이션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떤 곡들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어떻고 뭐 시행착오도 있었고 성공적이었던 경험도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다가 꽤나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 모든 트렌드를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아, 맞아요.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늘 사랑받는 곡들도 있고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음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유튜브에 막 음악이 들어가면 뭐 저작권이 조금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오늘은 모든 것들을 좀 시원하게 어떤 음악이 좋고 공명과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찬조 출연으로 저희들의 고양이 푸딩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대표님께서 결혼식 BGM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핵심 포인트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행사의 음악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죠. 음악이 되게 중요한데 BGM, 결혼식 BGM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한 건 결혼식이라는 게 이제 하객으로서는 가끔 어쩌다가 이제 참여하는 공간일 거고 신랑 신부한테는 어쩌면 평생에 한 번은 낯선 상황과 낯선 분위기일 텐데 그런 분위기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좀 무드를 조성할 수 있는 건 확실히 BGM의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정의를 하신 어떤 포인트? 그거를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 정도로 웨딩 결혼식 BGM을 정의하고 있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예, 요새 또 그 단어가 유행이거든요. Identify.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낯선 공간에 오신 분들에게 원하는 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그쵸, 우리가 이제 뭐 만들면서 우리는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로 할 거야. 뭐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 혹은 자유롭고 파티 같은 느낌을 갖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원하는 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악이 좋죠. 그러면 그 원하는 무드에서 원하는 이라는 세 글자는 신랑 신부가 원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두 분의 행사기 때문에 두 분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추천하는 결혼식 BGM이 무엇이냐라는 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예식 전에 트는 음악과 네. 본식에 사용되는 음악, 그 다음에 예식 후에 사용되는 음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혼식 BGM이라고 하면 결혼식 중에만 쓰는 노래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식 전과 식 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쵸. 저는 모든 전체적으로 처음과 끝까지 음악들은 계속 공간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정의한 것처럼 낯선 사람들과 낯선 공간에 있는데 그 공간을 침묵으로 채우면 사실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분위기를 조금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식전이나 식후에도 꼭 음악이 필요하다. 뭐 다들 이거는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회장이라고 했을 때 북적북적 떠드는 소리만 들리면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뭔가 오신 분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게 언제 하는 거지, 뭐 이런 불안감을 주면 안 되니까 항상 식전 음악은 식전 음악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식후 음악은 식후 음악의 임무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전 음악에 대해서 중요성을 예전에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놀이공원 가봤냐고 하면서 그쵸. 놀이공원의 예시를 한번 들어주셨었어요. 맞아요. 테마파크랑 좀 비교했었죠, 제가. 네,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인상에 남는데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식전 음악의 특징은 그 놀이공원 가면 우리가 사실 이제 빨리 들어가서 놀고 싶은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은 매표소나 이렇게 대기 공간의 음악과 안에 들어갔을 때 음악이 좀 달라요. 앞에서
앞에서 기다리거나 할 때 음악은 뭔가 기대감과 설레임을 막 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걸 동일하게 뭐 결혼식에 접목하자면 결혼식 전에는 계속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좀 줄 수 있는 음악들로 구성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죠. 그러면 식후 음악은 좀 어떤 느낌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식후 음악은 보통 음식, 네. 연애를 할 때 흘러나오는 음악을 흔히 말하죠. 식사 시간이고 혹은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인사를 처음에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과 인사를 더 많이 합니다. 하객들은. 그리고 물론 신랑 신부님도 같이 인사를 하겠지만 그렇게 유연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악들이 좋겠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약간 분위기를 예로 들자면 뭐 파인다이닝이나 좀 레스토랑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참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음악이 없는 곳과 음악이 있는 곳 그리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는 곳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무드가 좀 차이 나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음악이 돋보이면 안 돼요. 아, 예식 그래요? 후의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화나 인사하는 것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면 좋죠. 그런 식후 음악을 까는 데 있어서도 신랑 신부의 취향을 많이 고려하세요? 저는 우선적으로 식후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음악 중에서 가장 폭이 넓어요. 그래서 모든 음악이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랑 신부님께 플레이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보기도 하는데 대부분 두 분이 좋아하는 취향을 마음껏 담은 곡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두 분이 연애하면서 즐겨 들었던 그런 음악들도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박진영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신랑 신부님과는 별반 상관없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거 이따 설명드릴 건데 네. 박진영 JYP 네. 청혼가라는 노래 옛날 노래인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노래인데 가사 좋습니다. 근데 가사는 좋아요. 가사 좋고 네. 경쾌하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경쾌하니까 네. 이제 좀 파티 분위기를 시작하기 전에 쓰면 좋죠.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 노래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식전 음악하고 식후 음악에 네.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려봤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신랑 신부가 궁금해하는 우리 예식하는 데 쓰이는 음악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추천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예식에 쓰이는 음악들, 예식 순서들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때마다 음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한 번씩 계속 좀 토파나가 보는 걸로 그렇게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 사회자님이시니까 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음악을 틀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무드겠구나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약간의 멘트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좋겠어요. 제가 오디오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멘트부터 한번 좀 봐볼까요? 사전 멘트 잠시 후에 뭐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쵸. 내빈 여러분께서는 뭐 야외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멘트 할 때도 필요한가요? 이게 가장 이제 아까 처음에 도입 관련해서 이제 했었던 네. 이야기죠. 조금 이제 곧 시작이 될 테니 굉장히 설레는 마음을 북돋아줄 수 있는 음악들로 진행을 합니다. 그 순서마다 대표적인 거 2개씩만 조금 소개를 할 거고 맞아요. 나머지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지금 집필 중인 전자책이 있습니다. 전자책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로 그 다음에 제가 즐겨 쓰는 필사기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자책입니다. 대한민국 웨딩 BGM에 BGM 관련해서 네. 한번 가볍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비단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쪽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저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네. 가장 대중적인 노래들 위주로 일단 좀 추천을 해주시면 맞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엔 어떤 것들이 좀 좋나요? 사전에는 보통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안내 방송 같은 거 할 때잖아요. 네. 이런 노래 많이 써요. 지금 틀면 될까요? 예, 틀어주세요. 이럴 때 보통 사회자들이 이런 식의 멘트를 하죠. 자, 내빈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입구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앞쪽 자리부터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런 무드가 이제 평이한 거고 조금 더 나는 경쾌하고 네. 좀 더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노래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모카의 해피라는 곡인데 여기다 한번 멘트 한번 해볼까요? 자, 내빈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쪽 자리부터 착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맞아요. 사실 말하면서 사회자가 멘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음악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들리는 음악의 분위기에 맞춰서 말의 경쾌함이 달라져요. 커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세련되고 진중하면서도 잔잔한 아나운서 같은 톤이 나올 맞아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모카의 해피가 나왔었나요? 네. 그럴 때는
I will. 조금 더 신나가지고 네. 이제 얘기가 나오죠. 네, 요런 취향에 맞춰서 혹은 추구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호불호가 없는 음악일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이 정도면. 그런 걸로만 오늘 얘기할 거고, 조금 딥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는 제가 또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북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잘 친하신 분들과는 이제 이야기하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식사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이 개식사라는 게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그렇죠. 네. 그때는 사실 두 가지예요. 아예 노래를 끄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사회자의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사실 전문 사회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 주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이제 보통 조금 더 이렇게 빵 터지는 음악들을 주로 많이 써서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식의 효과를 주곤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자, 네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신랑 누구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누구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 어때요? 이건 아까 말했던 약간 그 테마파크 같은 데서 좀 많이 들을 법한 좀 웅장한 노래죠. 이건 저와 함께 할 때 틀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웨딩홀 네.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테마파크 느낌도 들었지만 왕궁에 와 있는, 궁궐에 와 있는 그런 웅장하고 그런 느낌. 네, 서양의 어떤 궁궐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의 오프닝 곡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제가 많이 쓰는 건 아마 제일 익숙하신 곡일 거예요. 네. 이런 거. 사람들이 딱 집중하게 되죠. 네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 신랑 누구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의 결혼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예, 저는 이 음악을 요새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음악은 처음에 일단 깔리는 게 되게 우아하고 세련되고 모던해요. 게다가 사회자가 멘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쵸. 예. 처음에 빵 터진 다음에 바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악을 쓰지 않는 것과 음악을 쓰는 것의 절충적인, 네, 되게 좋은 버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목을 확 끌어서 이제 시작이구나 하면서 예식에 대한 소개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예식은 뭐 주례 없는 예식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할 때는 주로 조금 잔잔한 이런 음악도 좀 가끔 씁니다. 다시 이런 음악을 많이 씁니다. 네빈 여러분, 오늘 예식은 주례가 없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다르게 누가 성혼 선언을 하고 누가 덕담을 해주시겠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악도 다음에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 음악을 쭉 끄고 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혹은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제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도 살리고 사회자의 멘트도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음악 같은 경우는 뭐랄까 단조로운 듯 잔잔한 듯 하면서 목소리에 집중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개식사를 끝나면 네. 이제 화촉점화로 넘어가죠. 맞습니다. 화촉점화는 양가 어머님께서 초에 불을 밝히는 그 순서인데, 이때도 음악을 다채롭게 쓰시나요?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검색하시면 아마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황진이라든지 뭐 장범준의 봄바람 뭐 이런 노래들이 많이 쓰여요. 물론 되게 좋은 곡이어서 그건 호불호가 없는 곡이고, 보통 어머님들이 한복을 입으시기 때문에 한복의 분위기와 그런 어떤 동양적인 멜로디가 잘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일반적이니까 오늘은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좀 더 경쾌한 음악들, 잘 안 쓰이는 음악 중에서도 좋은 음악들 한번 2개 갖고 왔습니다. 뮤직 큐! 자, 이제는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초에 불을 밝히는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두 분 어머님 단아하게 한복 입으신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죠? 자,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거는 분위기가? 이건 뭔가 되게 고풍스러우면서도 한적한 봄날에 나긋나긋하게 나들이 가는 그때의 걸음걸이가 연상되는 그런 음악 같아요. 미드나잇 앳 파리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래서 약간 프렌치 느낌이 좀 나고 여유로움이 나고 이런 노래를 또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비슷하죠. 같은 음악, 같은 OST예요. 그래서 약간 어머님들이 이제 입장하시고 이렇게 촛불을 켜러 가실 때 조금 뒤에 받쳐주는 음악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맞아 이 음악이었어요. 이게 리얼리티 라붐이라는 음악에 나온 유명한 곡이죠. 그쵸. 소피 마르소. 네. 그때 그런 것들이 아마 어머니들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어른분들이 들으실 때 굉장히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좀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고 굉장히 러블리하고 로맨틱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신부 입장곡에도 쓸 수 있지만 저는 보통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 노래를 쓰고 있어요. 이 노래 쓰는 곳은 처음 봤어요. 이 노래 쓰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입장하셔서 한쪽 절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절도 하고. 저는 이 노래는 실내에 홀 안에서 하는 결혼식에서도 되게 좋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외 결혼식은 물론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국한하지 않고 예. 장소 국한하지 않고 신랑 신부의 취향껏 쓰실 수 있는 곡들, 대중적인 음악들 위주로. 이제는 여러분께서 음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두 파트잖아요. 아, 그렇죠.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 또는 이제 동시 입장까지도 생각을 하는 건데 먼저 신랑 입장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있으신가요? 신랑 입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어떤 웅장함과 기계, 그런 남자다운 씩씩함이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되거나 두 가지예요. 그러거나 완전 로맨틱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신랑 신부의 캐릭터나 뭐 취향에 이제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보통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박수가 많을 때라서 일반적인 잔잔한 노래들은 박수 소리에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웅장한 음악들이면 더 좋습니다.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콜드플레이 노래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배제하고 제가 최근에 썼던 곡 중에 좋았던 음악은 귀엽고 좀 로맨틱한 음악으로 최근에 이 노래를 한번 입장곡으로 써봤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신랑님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요 노래인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랑 입장 이 멘트를 한번 해주실까요? 자, 신랑 입장. 이렇게 약간 러블리한 음악 이 첫 번째 있겠고 이 BGM은 정말로 그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신랑님이 픽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사랑꾼. 네. 그리고 가사가 조금 좋고 멜로디도 좀 좋은 노래가 있어요. 요 노래입니다. 요거는 약간 앞에는 조금 전주가 깔려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들려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신랑 입장. 난 지금 널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숨이 턱까지 차올라. 청춘 영화 느낌 난다. 그렇죠. 네. 뭔가 듣는 내 마음도 두근두근 거리네. 신랑님의 비주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음악이 겉들어지면 되게 멋있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딱 영상으로 찍었을 때 슬로우 모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가고 있으면 이런 노래가 있겠고요. 네. 약간 그 텐션 좋은 진짜 막 빵 터지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신랑 입장 한번 그러면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네. 잠깐만요. 신랑 입장. 얼마 전에 이 노래를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맙소사. 사람들이 막 와! 이런 노래도 야. 신랑 입장곡으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친구들이 막 그쵸. 이건 뭔가 친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해야 될 것 같아요. 팍팍 하이파이브. 익숙하고 가사 좋고 그쵸. 경쾌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디했던 거 가오갤에 나오는 네. 거죠. 아 우리 멋있는 신랑님 지금 있잖아요. 그쵸. 입장 잘했잖아. 이건 뭔가 딱 그런 트렌디함을 연출하고 싶은 분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런 노래 잘 사용하시면 모두가 유쾌하고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신랑 입장곡 이렇게 이 정도. 자, 신랑 입장곡에서 한 4곡 정도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대중적인 것들은 사실 거진 다 영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음악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 그렇죠.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부 입장으로. 신부 입장이 제일 고민돼요 항상. 맞아요. 왜 한 곡밖에 못 트는가? 한 12곡 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안 쓰는 곡 중에 최근에 봤던 곡은 I need a love to keep me sane. Pull me from hell. 엔젤 베이비라는 곡이고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 분위기에 맞춰서 신부님이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너무 잔잔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그 디즈니스러운 느낌도 아니고 상당히 세련되면서 박자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곡 같습니다. 네, 이 노래는 이제 후렴부만 쓰기도 해요. 오늘 전부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는 점점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데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이제 신부 아버님이 신랑하고 포옹하고 인사 나누고 그렇죠. 네 하는 오로지 약간 신부만을 위한 배경음악으로 쓰이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좀 추천드리는 바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신부 아주 굉장히 유쾌하고 네. 굉장히 발랄한 신부님께서 본인은 입장곡을 정했다. 그래서 어떤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약간 댄스를 율동같이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야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율동에 맞춰서 하면 좋겠죠. 저는 이 노래를 신랑 입장으로 했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었거든요. 신랑 근데 입장으로요? 신랑님이 율동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인싸 느낌의 입장이었었어요. 신랑 입장 하나 안 했다. 하나 안 했어요? 지금 한번 신랑 입장 요거 같은 계열로 생각난 게 있어요. 예. 바로 이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신랑 입장. 그러네. 이런 약간 진짜 이렇게 네. 바운스 하면서 이러면서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익숙하니까. 진짜 분위기를 잘 타는 신랑과 신부라면 신랑은 청혼가, 신부는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하고 네. 다들 흥겨운 노래니까 네. 분위기를 확 만들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내가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난 신부가? 네, 난 공주야. 신부님이 난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입장곡으로 좋을 만한 거 있을까요? 있어요. 다들 아시는 곡이지만 이 BGM은 확실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신부 누구누구 양이 지금 버진로드를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신부의 발걸음이 떨리지 않도록 내빈 여러분께서 우렁찬 박수와 아낌없는 환호로 신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레이션 깔기도 좋고. 예. 그런데 의외로 신부님들과 이야기할 때 보통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래를 굉장히 맞아요.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공주의 이미지와 오늘의 나의 변신된 모습과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디즈니 음악도 뭐 미녀와 야수나 백설공주, 신데렐라 여기에 나오는 음악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어울리는 곡들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영상이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혹시 동시입장. 동시입장에도 어울릴 만한 노래가 있나요? 얼마 전에 동시입장 할 때 썼던 음악들이 몇 개 있었는데 좋았던 음악들 좀 추려왔습니다. 네, 이 동시입장의 노래를 또 픽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첫 번째 추천곡은 이겁니다. 한번 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신랑 신부 입장.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멘트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의 신랑 누구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누구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음악이 정말 어디서든 대중들에게 호불호 없이 쓰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처음에 뭔가 위에서 팍 터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터지고 나서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 살짝 가라앉는 상태에서 또 멘트를 덧입힐 수 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환호가 같이 얽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이거를 입장곡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니까요. 생각보다 이게 엄청 좋습니다. 그 노래 좋죠. 예. 이 백예린 씨의 노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곡의 기승전결 구조가 왜 좋냐면, 팡 터졌다가 살짝 잠잠해졌다가 그 사비 후렴구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엄청 그 좋은 무드를 만들어내요. 네.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네. 역시 이게 사회 보는 입장에서도 음악이 들려왔을 때 그런 느낌들 표현하기 너무 좋죠. 예. 맞습니다. 동시 입장에는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이 곡입니다. 네. 거의 뭐 정말 행복한 추억들은 그때 그 음악과 함께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 그 환호성과 내가 봤던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또 클래식한 곡은 이겁니다. 영화의 여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온 이후로 결혼식 음악에 큰 판도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어요. 어바웃 타임이랑 라라랜드.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음악이 되게 돋보였던 영화들이 있어요. 게다가 흥행도 했어. 네. 그러면 음악의 여운들을 계속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환상적인 어떤 장면이나 무대 연출할 때 쓰면 모든 분들이 각각의 좋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진짜 호불호 없겠다. 이 두 개는 동시 입장으로서 정말 호불호를 찾기가 힘든 음악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장까지 하면 예식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맞절, 혼인수약, 예물교환, 성혼선언, 덕담까지. 여기는 주로 대표님은 노래 한 곡으로 쭉 얽어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맞절까지는 보통 신부 입장 혹은 동시 입장곡을 끌고 갑니다. 왜냐면 거기서 노래를 바뀌는 부분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경험해본 바 기존에 그런 좀 고양됐던 무드를 그냥 쭉 끌고 가서 맞절까지 쭉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럼 맞절까지는 이제 입장곡으로 끌고 가시고, 그쵸. 그리고 나면 혼인수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대목마다 다 다른 음악을 쓰시는지, 아니면 여기는 좀 하나로 일관되게 가시는지. 혼인서약서를 제가 먼저 봤잖아요. 두 분이 이제 작성하신 그 기조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너무 유쾌하고 위트가 넘치는 것들의 소재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맞는 음악을 하고, 조금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들도 있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좀 선정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그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이 내용이 핵심은 음악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까가 중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혼인수약이 좀 무난해요. 무난하게 둘이서 썼고 좀 진솔하고 그런 쪽이라면 트시는 음악이 또 있나요? 보통 저 케니즈 음악 많이 써요. 가사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 피아노 연주곡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제가 주로 쓰는 건 그 색소폰의 음악이 확실히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아마 다들 뭐 광고나 어디 여기저기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곡이에요. 러빙 유라는 곡이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사랑의 서약을 낭독할 때 뒤에 이제 배경음악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이 색소폰 음악을 잘 고르셨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혼인수약을 할 때 틀어주시잖아요. 근데 색소폰이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살짝 갖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숙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방 떠있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이죠. 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시군요. 뭔가 이상한 게 그 색소폰이 흘러나오는 데서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음악 전공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악기 중에 바이올린, 비올라도 그렇고 첼로도 특히 그런데 약간 저는 색소폰 소리도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많이 맞아. 움직이는 음색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인서약의 내용을 잘 못 쓰셨더라도 색소폰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진심인 것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저는 몇백 번을 진행해봤지만 이 음악이 흘러나올 때마다 항상 경건해지는 게 있어. 그래서 케니지 음악 중에 이게 러빙 유라는 곡이고요. 네. 또 다른 곡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케니지의 네. 더 웨딩송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식으로 많이 벌었겠구나. 이것도 좋아요. 조금 속도나 템포가 조금 다른 음악인데 이 음악도 많이 쓰기도 하고, 요거는 더 나아가서 아버님 어머님 덕담하실 때도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건 두 개 다 써도 괜찮겠다.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네.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템포가 조금 더 느려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무겁거나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템포가 느리고 많이 또박또박 들릴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갑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혼인서약이나 성혼선언이나 덕담 이 세 개에서 어떤 BGM을 넣어야 될지를 참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보통 뭐 성시경님의 뭐 두 사람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음악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좋은 곡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있으면 거의 무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되게 든든하시겠다 진짜. 국밥 같은 노래. 아니요, 필살기 좀 남았습니다. 필살기 필살기 남았습니까? 오늘 공개는 안 하겠지만 네. 또 필살기가 또 있습니다. 필살기는 어디 보면 이도저도 알 수 안 있다고요? 될 때 어필 한번 해주세요. 필살기 제가 이제 곧 출시할 이제 전자책에 이제 나올 건데 이거는 아마 사회자분들이나 저 같은 디팅 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참고하면 좋겠지만 이도저도 안 될 때 쓰는 필살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장르 도서 이름하여 웨딩 음악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니지 음악을 잘 활용하면 좋다. 이게 그러면 이제 혼인서약에서 쓰이고 쭉 끌고 갔을 땐 성혼선언이나 덕담까지도 쓸 수 있는. 근데 조금 전 다르게 가요. 그래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면 이제 또 대표자 혹은 뭐 부모님, 주례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음악 안 깔기도 하지만 보통 깔면 좀 더 감성적인 음악을 많이 깝니다. 성혼선언이나 덕담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많이 트는 음악은 성혼선언문. 이거 피아노로 가요. 이거 성혼선언할 때 틀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때도 예. 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주로 좋은 BGM입니다. 사실 이 BGM은 두 가지 상황에서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약간 나이가 드신 우리 신랑 아버님이나 신부 아버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딱 성혼 선언문 하면서 갈 때 뭔가 그 울컥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막 우리는 너무 많이 해서 네. 떠오르잖아요. 막 네. 그 장면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되게 따뜻한 목소리로 성혼 선언문 하면서 딱 얘기하실 때 그 모든 분위기에서 이 음악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음악을 주로 쓰고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더 들려주실 건가요? 아니요. 2북에서. 2북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부모님들 덕담 때는 요 정도 혹은 유키구라모토의 그 연주곡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순서들을 쭉 끌고 나가는데 한 번씩 달라질 수도 있는 분위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중간에 예물 교환. 예물 교환. 네. 그렇죠. 반지 교환. 그 예물 교환이 통상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반지 케이스가 앞에 있고 그래서 반지를 서로 교환해 주는 것에만 그친다면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만, 요새는 또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게 링보이가 있다. 애기들. 네, 우리 화동이 있어가지고 화동이 예물 케이스를 들고 올 거다를 강아지가 말씀해 주신 분들. 오기도 하고 그쵸. 뭐 반지를 가지고 오는
있는 역할들을 보통 조카들이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하는데 어린아이들에 맞는 노래들 주로 많이 쓰죠. 이것도 되게 좋은 노래들을 틀어주시더라고요. 우선 연령대에 맞춰야 돼요. 네, 참 연령대가 다채롭잖아요. 주로 화동들이 입장한다고 할 때는 그 화동들이 어린 친구들이 입장하는데 네. 어떤 케이스는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막 신부님이 안무가이셔가지고 그때 네, 막 그 화동이 어쨌든 자기 후배인데 발레를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하실 거다. 근데 그럴 때 유아틱한 음악 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퍼포먼스가 있을 때는 그분이 직접 원하시는 음악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설명드릴 것은 첫 번째 시츄에이션은 어린 조카가 이제 반지를 가져다 줄 때 멘트가 있을 거죠. 네, 예물 교환 중에서도 가장 좀 흔한 케이스입니다. 이 화동의 입장. 여러분 예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아주 어여쁜 친구가 예물 케이스를 들고 신랑과 신부에게 전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번 앞쪽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화동 입장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이 노래 선대셨더라고요. Sound like a doula, bet you kaboola, bibbidi bobbidi boo. Put them together and what have you got? Bibbidi bobbidi boo. Sound like a doula, bet you kaboola, bibbidi bobbidi boo. 이 노래 이거 아시죠? 좋았어요. 이런 노래도 있고요. 네. 더 만약에 아이가 어리다 네. 하면은 이제 뭐 아기 상어라든지 뭐 로프 용감한 구조된 루카 올리. 확실히 이런 음악들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재밌잖아요. 참 그냥 뒤에 깔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음악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더 어리면 이런 노래, 네. 더 애기면 그냥 제 동요. 이제 하면 이제 애기가 이제 뒤뚱뒤뚱 막 삐걱삐걱 올 거잖아요. 그 모습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고 음악은 더 그냥 애기가 듣고 자기가 좀 흥겹게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음악. 그래서 제가 애기가 오는 경우는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건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음악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음악에 사람들이 분위기를 맞춰가요. 이걸 들으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구나.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낯선 공간에 왔을 때 가장 원하는 무드를 만들 수 있는 이 노래를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쉽잖아요. 네. 왜 이 노래를 트는지 알겠다. 맞아. 우리 보고 박수 치라는 거구나. 네. 혹은 더 환호 지르라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의도를 좀 전달하기엔 가장 좋죠. 진짜 별말 안 해도 그렇게 그래서 음악이 중요합니다. 공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지배자. 그래서 이제 반지를 받았어. 네. 그래서 덕담까지는 쭉 어떤 음악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또 음악을 좀 다르게 쓰시나요? 축사는 저희가 주로 무조건 필수로 하죠. 축사 네. 이제 가까운 친구분들이 나와서 이제 축하의 말들을 전하실 텐데 그때 많이 쓰는 저 축사 제 되게 기억에 나는 축사 하나 있어요. 신부님하고 친구인 축사 이제 하는데 둘이서 뭐 100만 원 빵을 했다면서 누가 먼저 우는지 울면? 예. 그래서 근데 둘이 얼굴을 보자마자 막 갑자기 눈물을 서로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멈추려고 진짜 신부님이 이를 악물고 안 좋을 때 더 안 좋은 생각 계속하면서 이제 이런 소리를 계속 내는데 그게 귀여웠어. 감동적이면서 너무 웃겼던 거예요. 맞아요. 네, 이때 이럴 때 쓰이는 BGM? 보통 오래된 친구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네. 응답하라 시리즈에 많이 나와서 많이 익숙한 곡이죠. 해화동이라는 곡이고 이거는 제가 직접 좀 축사용으로 편집을 한 곡이에요. 가사가 없고 이렇게 배경만으로 보통 축사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길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제가 5분짜리로 그냥 구간을 편집을 했던 곡입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음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추억을 연상시키는 음악이라는 거의 그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신랑 혹은 신부를 쳐다보면서 준비한 축하의 말과 우리가 했었던 어떤 영광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절하게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 야 땡땡아 잘 살아라. 너무 좋다. 그 다음으로 또 이 눈물 모먼트의 순간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 및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 이때 음악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쵸. 예. 맞아요. 너무 경건하고 엄숙해버리면
또 그냥 완전 대놓고 구석에 몰아놓고 울어 막 약간 이런 신파로 가잖아요. 뭔지 알죠?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사실 조금 별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그래도 예의와 격식을 차리되 너무 무겁지 않은 곡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곡은 이 노래입니다. 아까 앞서서 틀었던 About Time의 노래와 같은 제목인데 버전이 달라요. 이건 조금 더 경쾌한 버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부 측에 인사하고 신랑 측에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이 노래 트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틀면 이제 울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막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이제 울면 어떡하지, 울면서 화장 다 번쳐지면 어떡하지, 또 사연 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이 음악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잘 유지하면서도 울음이 별로 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이제 반대로 조금 전형적인 어떤 곡 중에 추천드릴 만한 곡은 그러면 반대되는 부분으로 네. 이 정도 깔립니다. 보통은 이제 막 피아노 반주곡이 깔리잖아요. 이거 인사할 때는. 근데 그 중에서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예요. 예. 제 필살기 하나 있어요. 필살기 하나 있어요. 필살기 이북에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북에서 보여드리는? 이렇게 많이 쓰고요. 네. 가사도 좋지만 멜로디가 조금 덜컹하는 게 있어서 대참사가 날까 봐 와, 잘 안 썼는데 이 그걸 노래 쓰신다고요? 들어볼까요?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그치. 이건 신부 메이크업 지우고 싶을 때 쓰는 노래 아닙니까? 잘 못 써요. 저는 깔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를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런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에서 신랑과 신부가 울어도 된다. 굳이 울음을 참을 필요는 저도요. 없다. 왜냐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또 나중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런 음악이 저는 깔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두가 맞습니다. 되게 울컥할 수 있는 그런 건 그때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미팅을 하면 다 이제 울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에 울기 싫어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제가 그날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선정해서 갑자기 틀기도 합니다. 오늘 이거 써야겠다 할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죠. 네. 음악은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그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게 멜로디로 등장을 하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팍 터진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이것도 되게 좋겠다. 이 상징이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케이, 좋습니다. 내빈 분들께 인사하는 노래도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보통 이어가기도 해요. 그쵸. 보통 이어가요. 네. 따로 하는 걸 내빈께 인사 때는 사실 오히려 행진곡을 미리 행진곡의 전주를 미리 틀기도 하고 이걸 이어가기도 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3대 BGM이라고 할 수 있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행진곡. 행진곡. 그 행진곡. 입장이 있으면 퇴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 행진곡을 대표님의 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쾌한 일단 사회자 멘트를 계속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신랑과 신부는 행진을 하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나의 배우자를 만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행진! 신랑과 신부에게 우렁찬 박수와 큰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 이렇게 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가요? 네, 네. 좀 더 재밌는 거. 첫 번째는 이제 살짝 노멀한 느낌의 호불호가 정말 없는 무난한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웅장한 곡은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신랑과 신부는 행진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자, 신랑과 신부에게 우렁찬 박수와 뜨거운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두 번째 것은 많이 써보셨잖아요. 저도 그 행진의 그 순간에 있었고 좋아요, 확실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은 그 항상 노래마다 쌉이라고 그러죠.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후렴구.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맞춰서 행진을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자님께서 이제는 뭐 두 사람이 행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 쭉 깔 때부터 틀기 시작하는 곡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신랑과 신부가 행진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그 행진곡이 나오고 있죠. 자, 신랑과 신부가 이제 드레스도 정비를 하고 행진을 준비하겠는데요.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나의 배우자를 만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우리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부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되셨나요? 신랑, 신부, 행진! 하면서 어진어들을 이렇게 쭉 걸어올 때 천천히 오잖아요. 이제 이러고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에게 우렁찬 박수와 뜨거운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좋다. 이렇게 씁니다. 자, 생각나고 좋네요. 네. 이렇게 음악을 보통 구성합니다. 네. 자, 그런데 네. 이렇게 해서 정말 항목마다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다 공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심지어 이게 다 공개가 아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네. 드렸고 신랑 신부님이랑 이제 저는 이제 할 때 이런 노래들을 다 이제 들려드리면서 상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런 마이크로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썼던 노래들을 다 편찬을 해가지고 이북으로 공개하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저랑 같이 짜는 경우도 있고, 근데 10커플 중에 한 두세 커플 분들은 정말 음악에 남다른 조예나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쫙 짜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받아서 검토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요건 너무 좋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아쉬우니까 요거는 대체할 수 있는 곡들이 요런 건데 요걸로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지금 이게 노래들을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한번 그 책을 구매해서 사고 한번 봐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저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잘 정리해서 이북으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 만들어지면 링크 하나 첨부해주세요. 그 영상에다가. 네. 네, 댓글로.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또 볼 빠르게 수 하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주 결혼식 BGM만 8년을 튼 남자가 추천하는 웨딩 음악 엄선 리스트,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